푸른방송과 대구 강서소방서는 15일 안전문화 정착 및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나도 소방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14일 하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기공식을 구 하원읍 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4월 18일부터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행사 집회, 인원 제한 등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합니다. 제19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행사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명작 단편 소설 뮤지컬 쿵짝이 5월 5일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명장에서 열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손종아의 독창회가 5월 11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푸른방송과 대구 강서소방서는 15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안전문화 정착 및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나도 소방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푸른방송과 대구 강서소방서 간의 나도 소방관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소방서 관내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오늘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그날까지 푸른방송과 대구 강서소방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소방관은 나는 소방관을 한다는 뜻으로 소방관의 일부 업무를 재능기부로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강서소방서는 언택트 시대에 갈수록 증가하는 소방안전 서비스 수요의 재능기부를 통한 소방서비스 증대를 위해 푸른방송과 협업을 시작으로 안전문화 정착과 소방안전 분야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도 소방관의 의미는 아이도, 그러니까 나도 소방관을 할 수 있다, 소방관의 일을 한다라는 의미로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희 소방관들이 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지금 푸른방송과 같이 협업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푸른방송과 저희 강서소방서는 협업을 통해서 관내 화재 예방 및 UCC 제작,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저희 업무를 같이 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대구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같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협업 내용으로는 관내 단독주택의 방송 인터넷 신규 설치 및 ASC,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병행 설치와 방송 보도 및 푸른방송 차량을 활용한 초기 화재 대응, 촬영용 드론을 활용한 산불 및 들불 예찰 활동, 화재 예방 UCC 교육 및 제작, 차량용 소방 홍보 스티커 제작 및 배부,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보도 영상 제작 및 뉴스 방송 등입니다. 이날 발대식은 초기 화재 진압 요령, 심폐소생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 시 대피 요령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소화기 및 감지기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푸른방송과 대구 강서소방서가 소방안전 지킴이 나도 소방관 발대식과 향후 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번 나도 소방관뿐 아니라 앞으로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다양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푸른방송과 강서소방서는 2021년 10월 6일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사회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과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달성구는 14일 하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기공식을 구 하원읍 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개최했습니다. 하원 공공복합청사는 노후된 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리뉴얼해 하원 권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분산된 주민 편의시설을 집중화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하원 공공복합청사는 지난 2021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1년 2월 시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를 확정했습니다. 행정기관인 동시에 주민의 삶을 담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열린 포용 공간과 도시와 조화로운 인간 친화적 장소, 행사와 볼거리 문화 휴식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지 면적 6,589제곱미터, 연면적 21,180제곱미터이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사업비 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설 내 입주시설로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상 1층에는 하원 행정복지센터와 달성자료관, 장난감 도서관, 카페, 지상 2층은 하원읍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지상 3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 지상 4층은 워킹스페이스, 지상 5층과 지상 7층은 도서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하원 공공복합청사는 2022년 4월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들어서면 2024년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4월 18일부터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행사 집회, 인원 제한 등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합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과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 시간과 사적 모임, 행사 집회, 기타 제한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되며 영화관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일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손씻기, 환기 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국민생활 방역수칙은 유지합니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4월 18일부터 별도 조정 시까지 적용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제19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행사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2004년 국내 첫 개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10대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자리를 굳혔고 세계 5대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5개국, 핵심 기업 251개사가 참여해 700부스 규모로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개최됐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혁신 기술 및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고 국내외 산업 정책과 해외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 기간에 2022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와 2022 수소 마켓 인사이트 등을 비롯한 11개 프로그램도 개최됐습니다.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는 세계 전시 산업의 공인 인증 기구인 국제전시연합 인증을 획득한 국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참가 업체 및 바이어 방문이 어려워지자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로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중국, 미국, 독일, 베트남, 인도, 캐나다 등 23개국 79개 사회의 바이어가 참여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편 소설의 감성과 위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명작 단편 소설 뮤지컬 쿵짝이 5월 5일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동백꽃, 운수 좋은 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나 소설책에서 많이 접했던 작품들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문학 작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상은커녕 암기하기에만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주인공 오키와 함께 우리의 문학 작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하고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정모의 꿈에 본 내 고향, 봉봉사 중창단의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진박남의 꽃마차까지 제목은 몰라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노래들과 우리 작품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학 작품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문학적 색채와 어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메시지에 담겨 있는 삶의 이야기를 음악을 통해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친구들에게는 지나간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시대를 살았던 엄마 아빠들에게는 진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공연의 자세한 정보는 대구학생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메조소프라노 손정아의 독창회가 5월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메조소프라노 손정아는 당국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하여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악대학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동음악대학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교수 만장일치 최고 점수로 졸업했습니다.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 독일 칼스루에 국립극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해외 극장 초청 오페라에 출연했으며 화랑 음악 콩쿨 1위, 효성 가톨릭대학교 음악 콩쿨 성악부문 1위 등 다수의 콩쿨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유명 음악 코치들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여 음악적 소양을 쌓아나갔습니다. 오페라 나비부인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수녀 안젤리카, 버섯 피자 등 수십 편의 오페라 주 조역으로 출연했으며 현재는 칸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마스터 아티스트이자 경북대학교와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후학을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자세한 정보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매력도시 달서구가 전용 서체를 개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7일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아내고 독창성 있는 서체 개발로 달서구만의 확고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전용 서체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2종류의 서체를 확정했습니다. 개발한 전용 서체는 국가적 인구 감소 위기의 현실적 대안 정책으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결혼 친화 정책을 브랜딩한 달서 달링체와 친환경 생태 관광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구의 이미지를 상징한 달서 힐링체입니다. 달서 달링체는 달서구만의 차별화된 결혼 친화 정책을 모티브로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의 형태를 자음, 치읓과 히읗의 꼭지에 넣고
결혼의 가치인 행복과 동행의 의미를 서체 형태에 반영한 제목용 서체이며 달서 힐링체는 친환경 생태 관광의 대표 장소인 월광 수변공원과 수달 등의 부드러운 자연적 곡선미를 서체에 반영한 제목용 본문용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 톡톡 창의 발명 교실 봄학기 개강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9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호기심 톡톡 창의 발명 교실 봄학기를 개강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교육 참여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초등학생 고학년을 위한 수업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확대해 교구의 품질을 한층 더 올리는 등 더 나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총 10회로 진행되는 수업은 공작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하며 어린이들이 실험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로봇, 로켓과 같은 다양한 키트를 만들어 보며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등 호기심과 오감을 자극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한편 여름학기와 가을학기 수강생은 각각 5월과 9월에 모집할 예정이며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문화 엄마 레인보우 스쿨 입학식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8일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다가온에서 다문화 가정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 엄마 레인보우 스쿨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은 올해 2회째로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학생들은 앞으로 8개월 동안 학기제로 초등 교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 현장 체험 학습, 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초등학교 수업 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숙제 등을 도와주고 자녀와 소통하는 학부모로서 역할을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달서 구립도서관의 다채로운 행사 소식입니다. 달서 구립도서관은 제58회 도서관 주간 및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도서관 책과 당신을 읽다 라는 주제로 행사를 운영합니다. 도원도서관, 볼리도서관, 성서도서관 등에서 미술작가 체험 특강, 독서 마라톤 온라인 특강, 환경업, 사이클링 그림책 만들기 등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 참여 접수 일정은 도서관별로 상의하며 달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달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전통주 빚기 교육 소식입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는 4월 20일까지 비대면 우리 쌀 활용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번 교육은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통식문화 전승 및 우리 쌀의 활용법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통 발효주 빚기의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달성군 생활 개선 회원들이 직접 DIY 막걸리 키트를 업 면별로 배부하며 사전 제작된 영상과 카드 뉴스를 통해 첨가물인 아스파탐이 없는 건강한 우리 쌀 전통 발효주를 직접 만들어보고 발효 온도 및 발효 용기 관리법, 발효주 보관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공업의 노크 톡톡데이 이야기입니다. 농공업은 최근 청장년 1인 가구와 정서적 고립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 생활고 사건 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정대됨에 따라 4월부터 안녕하시죠? 노크 톡톡데이를 시작합니다. 사업은 정서적 고립, 장애, 질병 등으로 장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 취약 가구 위험도를 3단계로 나누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미응답 시에는 해당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김봉식 농공업장은 인적 안정망을 활용해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고독사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소식입니다. 달성군이 6일 송해공원에서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성군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공무원은 상춘객에게 스스로 안전점검의 날 취지를 설명하고 안전신문고 앱 활용 방법, 코로나19 방역수칙, 생활 속 지진 대비 등 안전 관련 리플렛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 거주민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쳤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 기부를 통한 학생 성장 동행 멘토단 운영 소식입니다. 지원청은 6일 교육장실에서 대구교육대학교 널푸른 미담 장학회와 교육기부 대학생 멘토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교육 취약 계층의 마음 나눔, 학습 나눔 등을 통해 학생 성장에 동행하기 위한 교육 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대구교육대학교 널푸른 미담 장학회 사업 참여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기부 대학생 멘토단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남구와 달서구에 희망하는 초등학생 20여 명은 멘토 대학생과 1대1 결연을 통해 주 1회 가정 또는 학교를 방문 2시간씩 집중적으로 마음 및 학습 나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대학생 멘토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관계 형성 등을 통해 기초 기본 학력 향상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성당초등학교의 세계문화센터 다문화체험학습 이야기입니다. 성당초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4학년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체험센터의 다문화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 및 세계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해 세계 여러 나라의 의상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입어보기, 각 나라의 특색 있는 공예품을 손수 만들어보는 활동, 다양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즐기는 놀이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14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과 푸른 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14일 룩커피앤도넛 이하나 대표가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300만 원을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탁은 이하나 대표가 달서구 관내 신규 가맹점 개설을 계기로 꾸준한 기부를 이어가고자 장학금을 후원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작지만 어려운 지역의 인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하나 대표는 저소득 가정, 장애인 등에게
무료 커피 교육을 통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재능 기부는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해마다 후원 물품 기부 등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설립한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94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성적 우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달서 으뜸 스승상 수여 등 지금까지 820명에게 11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개 교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 인재 육성 장학재단 이사장은 후원금을 재단에 기부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감사드린다. 맡겨주신 장학금은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4월 14일 오후 2시에 화원 공공복합정사 리뉴얼 사업 기공식 구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개최했습니다. 화원 공공복합정사는 노후화된 화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리뉴얼해 화원 권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분산된 주민 편의시설을 집중화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화원 공공복합정사는 지난 2021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1년 2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를 확정했습니다. 행정기관인 동시에 주민의 삶을 담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열린 포용 공간, 도시와 조화로운 인간 친화적 장소, 행사와 볼거리, 문화, 휴식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지 면적 6,589제곱미터, 연면적 218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설 내 입주 시설로는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에는 화원 행정복지센터, 달성자료관, 장난감 도서관, 카페, 지상 2층은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지상 3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 지상 4층은 워킹스페이스, 지상 5층부터 지상 7층은 도서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4월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들어서면 2024년 8월에 화원 공공복합정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화원 공공복합정사를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상징성 있는 건축물로 만들어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목 합인 장학회에서는 4월 13일 합인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장학회 임원, 장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정목 합인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장학금은 4년제 대학생 8명, 2, 3년제 대학생 1명, 총 9명에게 2,057만 4천 원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28명에게 각 10만원, 중학교 입학생 8명에게 각 20만원, 총 36명에게 4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정목 합인 장학회 정덕표 이사장은 앞으로도 합인 지역에서 배출되는 뛰어난 인재들이 정목 합인 장학회 장학생 출신이 될 수 있도록 장학회를 활성해 나갈 것이다라며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목 합인 장학생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지도자로 당당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종목합인 장학회는 지역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2008년 7월 설립 등기를 완료해 현재까지 기본재산 14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총 806명의 학생에게 4억 5,529만 4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2일 최근 대형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군 이재민을 돕기 위해 600만 원 상당의 생활 필수품을 울진군 이재민 상황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산불 피해로 인해 주거시설에 손실을 입은 이재민들의 임시거주시설 입소에 필요한 물품으로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작은 후원의 손길로 큰 희망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외에도 공사는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축산인에 돕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판매 및 국가적 헌혈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 봉사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는 등 코로나 극복 및 지역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홍승활 사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울진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